이 친언니였던 오수미,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 여배우였던 그녀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바로 그녀의 친언니 오수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매 둘 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자, 윤영실의 친언니였던 오수미는요, 제주 신성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1969년도에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영화배우로는요, 1970년대 박종호 감독의 어느 소녀의 고백이란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와 우수 짙은 큰 눈동자로 당시에 섹스어필 이미지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여배우였어요. 섹시한 이미지, 섹스어필, 약간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순식간에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1987년도 은퇴할 때까지 총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1970년 고영남 감독의 태양은 늙지 않는다, 1981년 유연목 감독의 사람의 아들, 1982년 정지영 감독의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1987년 토요일 밤은 없다 등등등. 이 오씨가 굉장히 많은 영화를 찍었는데 그녀의 비극은 신상옥 감독이라는 사람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신상옥 감독이고요. 그 옆에는 영화배우 최은희 씨입니다. 이들은 부부였어요. 당시 최은희 씨도 굉장히 탑 배우였고 신상옥 감독도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둘이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바로 이 오수미와의 스캔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죠. 자, 이 둘이 그럼 어떻게 만났냐? 이게 실제 신상옥 감독과 오수미 씨가 사실혼 관계에서 살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이 영화를 찍을 때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이별이라는 영화인데 이 이별에 나왔던 이 오수미 씨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1973년 신 감독의 영화 이별에 출연하면서 이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오수미와 신 감독은요,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1남 1녀를 낳아요. 자식까지 낳아요.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가지고 와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1978년 1월과 7월에 이 영화배우 최은희 씨와 남편이었던 신상옥 감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홍콩에서 강제로 납북을 당하게 돼요. 납북이 뭐냐면 북한으로 납치되는 걸 납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이 납북돼 버려. 그래서 이 둘 때문에 헤어졌던 이 최은희 씨와 이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녀와는 결혼한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고, 북한에서 원래 부부였던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납북된 다음에 그 둘이 거기서 또 재결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그녀는 또 가만히 있었냐? 그녀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김중만 씨입니다. 여러분, 그 포토그래퍼 사진작가 김중만 씨 아시죠? 자, 신상옥 감독이 납북당한 지 5년 뒤인 1983년 12월에 이 오수미 씨는 프랑스 국적의 사진작가였던 김중만 작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오수미 씨가 4살 많았던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이게 당시의 잡지의 어떤 매거진에 나왔던 겁니다. 자, 김중만 씨 또한 당시에 첫 번째 부인과 이별해서 약간 그런 좀 상처가 있었는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신상옥 씨와 최은희 부부가 북한에서 겨우겨우 한국으로 탈출을 하면서 이 둘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둘이 되게 사랑했던 게 느껴져. 왜냐면 이게 다른 어떤 기사를 보면
그녀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 고민합니다 라면서 이 김중만 씨가 인터뷰한 것도 있었고, 그때 구호는 망설일 필요 없는 확실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라면서 오수미 씨가 말했고, 우리가 만난 건 뭐 4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막 이러고, 막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라면서 잡지에 실제로 나온 거야. 간직이 된 건 작년 4월부터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처음 맺혀보면은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 오수미 김중만 커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이 신상옥 씨와 그 최은희 씨가 납북에서 탈출하고 나서의 기자회견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게 1989년 6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신상옥 씨와 최은희 부부가 북한 탈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1986년 3월 13일 신상옥 최은희 씨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납북을 당한 지 8년 만의 일인 거예요. 자, 신감독이 돌아오자 오수미 씨가 어떻게 했냐. 자신이 키우고 있던 이 신상옥 씨 아이들 2명을 그에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원래 신상옥 감독의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탈출에 성공한 지 2개월 만에 오수미 동생의 윤영실 씨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이 납북에 탈출하고 2개월 만에 행방불명된 거야. 그래서 또 이런 말이 나와. 탈출한 대신에 북한에서 윤영실을 데려간 게 아니냐, 납북시킨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문도 잠깐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오수미 씨가 김중만 씨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 두 사람의 파경이 뭐 성격 차이다, 이런 차이다, 말이 나왔었지만, 당시 오수미 씨의 그 좀 신경을 보면, 갑자기 내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전 부인이랑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탈북했지. 그리고 뭐 갑자기 동생이 사라졌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최은희 씨, 신상옥 부부가 탈출하면서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이 여성이, 오수미 씨가 당연히 또 뭔가 또 거기에 또 거론되고, 셋이 같이 뭐 싸잡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지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국 그들을 이혼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또 뭐냐면, 이 신상옥 최은희 씨가 탈출을 했잖아, 북한에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김중만 씨가 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에 안기부 사람들이 왔어요. 당장 떠나라고 해서 첫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그가 실제로 김중만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한 걸 보면 1986년 새벽에 안기부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북한에서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탈출했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참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기부 사람들이 가시죠, 그러는 거다. 새벽에 공항에 갔고 첫 비행기가 미국행이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내렸는데 미국이었대, 그 땅이. 지금도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추방시켰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 이유, 왜 내가 추방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탈북을 했는데, 겨우겨우해서 탈출을 했는데 갑자기 김중만 씨를 추방시키고, 그리고 이 2달 뒤에 동생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신상옥 최은희 씨가 탈출했는데 왜 김중만이 미국으로 추방될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김중만 씨와 이혼한 오수미 씨는요, 다시 한번 영화배우로서 재기를 노립니다. 자, 이 포스터는요, 실제로 김중만 씨가 직접 촬영한 포스터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의 한 영화 포스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녀가 다시 영화배우로서 재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녀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B급 에로 영화밖에 섭외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1987년 영화 토요일은 밤이 없다를 끝으로 결국 그녀는 17년 동안의 연예계를 은퇴합니다. 왜냐면 자꾸 자기에게 에로 영화만 나오니까, 에로 영화만 자꾸 섭외가 들어오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억지로 퇴출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채로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3년 뒤인 1990년 4월 27일
오수미 씨는 신문 사회면을 장식합니다. 뭐라고? 1987년 3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됩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가 검찰총장을 지냈던 최동욱 변호사라고 해요. 그녀가 실제로 대마초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는 알 수 없죠. 결국에 오수미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홀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오수미 씨의 부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92년 6월 30일 미국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 부부와 같이 마우이산을 돌아본 뒤에 다시 차로 돌아와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됩니다. 그러면서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고 그녀는 4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생을 거두게 되죠. 너무 젊은 나이에 생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오수미 씨의 그 시체는 고향 제주에서 지금 편하게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된 걸까요?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잠깐 보고 나서 왔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리고 즉사했다. 너무 그녀에게 가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찬찬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너무나 아름다웠던 자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동생 윤영실 씨, 그리고 이 흰색의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친언니였던 오수미 씨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 첫 번째, 윤영실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 윤영실 씨의 실종은 정말 의문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잠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연예계 생활도 최고조에 이르렀었고 인기도 절정에 달았을 때야. 더욱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집안은 평상시대로 너무 깨끗했고 평소에 쓰던 물건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스스로 잠적했다고 하면 지갑이나 돈 같은 걸 챙겼을 텐데 그런 것들도 그대로 있었고 자살을 했다면 원래 사람이 죽기 전에 뭐 친언니나 아니면 가장 친했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라든지 죄송해요 제가 가요라든지 어떤 유서라든지 자신의 이런 주변이나 신변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테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고 뭐 그녀가 사라진 걸 목격한 증인들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자살했거나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뭐 하늘로 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이게 어떻게 진짜 원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어. 두 번째, 너무나 침묵했던 언론 보도와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던 경찰들의 수사. 윤영실 실종이 진행되는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경찰은 아주 함구했어요. 아니, 이 윤영실 씨가 일반인이 아니고 완전 탑 클래스의 연예인이었는데도 경찰은 언론의 수사 관련 발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영실 씨의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큰 실종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뭔가 정권의 희생양이 아닌가. 사실 윤영실 실종, 전두환 정권 두 개 연결돼 있냐? 아니요.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윤영실 씨의 실종이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북한 탈출한 것과 맞물리는 점. 86년 3월에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2개월 뒤에 바로 윤영실 씨가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윤 씨의 언니인 오수미 씨가 김중만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바로 해버리고 그리고 이 김중만 씨는 미국으로 추방을 돼요. 강제 추방에 당해요. 그러니까 김중만 씨에 따르면 그 추방에는 안기부가 주도적으로 관여되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세간에서는 윤영실 씨의 실종이 정권의
뭔가 이런 것과 음모가 있지 않냐. 전두환 정권의 희생자가 아니냐. 뭔가 전두환이 윤영실 씨한테 뭔가 이렇게 흑심을 품고 했는데 그녀가 거절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그녀를 없애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돌았지만 그에 관련된 증거는 어느 하나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막 찾아보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 잡지였습니다. 아까 뭐 경향신문에서 경향 뭐 잡지 뭐 레이디 어디서 뭐 나왔다고 했던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실종된 지 2년 6개월 해외 도피설, 전경환 관련 사망설 등 소문 속 윤영실에 대한 새로운 소문 전추적 하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살고 있다. 그녀가 모 사업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찾는 일이었다. 근데 좀 읽어보면 모델들 사이에서 전해들은 뭐 말로는 그녀가 뭐 사우나에서 있었는데 뭐 사우나에서 너 윤영실 아니야 했는데 어머 어떻게 알아봐 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사실 읽어보면 그녀가 어딨는지 그녀가 누구랑 살고 있으면 같이 가서 취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녀를 만났다 이런 글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녀가 누구랑 살고 있다더라. 주변 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 이제 이런 것밖에 없고 딱히 그녀를 만났다고 하는 건 없어요. 자, 사건 발생 5년 뒤인 1991년 윤영실 실종 사건을 다루려고 했었던 아무도 없었던 밤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한 사건 해결을 밝혀내보자 라면서 이제 그녀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이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됩니다. 누가 무산시켰는지는 알 수 없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권의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인기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그녀가 스스로 그냥 숨어 지내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부모님과 친언니, 자기 가족과도 모든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숨어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과연 그녀는 살아있을까요? 또 그녀의 언니는 왜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으로 죽었어야만 했고 대마초 관련된 사건은 또 무엇이며 그녀의 남편과는 왜 억지로 이혼을 하게 됐고 왜 전 남편은 미국으로 추방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얽혀있다는 거 제 생각뿐인가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공포 컨텐츠로 만나요. 저의 서브 채널 K스키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